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새해네요. 2023년이고요. 드디어 토끼해라고 하죠. 개묘년?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데 드디어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통 1월 1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보다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보통 저는 하는데 해피 뉴 이어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또 다른 설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는 좀 가볍게 작년보다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맥주 스타일이 아니고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번역한 유난샘, 임용영, 이동석이 저희 알쓸맥잡 식구들이죠. 세 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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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번역한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비어 딕셔너리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서 쭉 가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A부터 이제 Z까지 쭉 있고 정말 맥주에 대한 깨알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맥주 딕셔너리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개념 정도를 살짝 그리고 약간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쉽게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에 좋은 책이고요. 또 그렇게 또 전달해 드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정했고요. 그리고 맥주 이제 맥주 리뷰를 제가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매번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리뷰 시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신 맥주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드리고 저의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가볍게 좀 재밌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알쓸맥잡 멤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셔서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같이 방송하는 그리고 세 번 정도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맥주 딕셔너리 맥주에 대한 모든 것과 또 맥주 리뷰 그리고 맥주 뉴스 오늘 맥주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맥주 뉴스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올해 한 해를 조금 재밌게 좀 대중적으로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게스트들을 좀 모시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맥주 여러분들을 좀 모셨거든요. 맥주 수입하시는 분, 뭐 펍 하시는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듣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왔는데 다시 모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이렇게 모시면서 다시 포맷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책이 곧 나옵니다. 1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저희 비어도슨트 어드밴스드들이 그리고 저희 정회원들이 쓴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맥주책 이름은 맥주 한잔 할까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요 제목 제가 응모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물론 선물은 없지만 맥주 한잔 할까요? 라는 책으로 드디어 1년 만에 저희 책이 나오고요. 한국맥주문화협회 비어도슨트 저예요. 그러니까 18분이 모여서 같이 썼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18분이 같이 썼는데 그래서 저희 비어도슨트라는 이름으로 같이 책이 나오고요. 이 책은 일종의 맥주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이렇게 정보 전달식으로 나오는 책이 아니고 맥주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맥주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맥주 뭐 역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쓴 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맥주를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맥주와 함께했던 에피소드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저도 맥주책 되게 많이 보는데 뭐 요즘은 좀 덜 보지만 결국은 맥주책들이 거의 비슷한 포맷들이 나오거든요. 뭐 맥주 재료, 맥주 스타일, 맥주 역사, 뭐 맥주 개별 브랜드에 대한 얘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들마다 특별한 개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경우도 좀 있고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맥주 한잔 할까요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지극히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사랑한 맥주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는데 저희 비어도슨트가 드디어 다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진행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다시 저희가 협력을 맺었고요. 협업을 맺었고요. 미래교육원이 신축됐어요. 저희 예전에 비어도슨트 수업 연세대에서 했을 때는 미래교육원이 신축 중이어서 이제 공학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공학관이 굉장히 뭐 시설 넓고 좋긴 했지만 맥주 교육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주 보관할 장소도 없었고 뭐 설거지할 장소도 없었고 뭐 맥주 뭐 컵을 보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맥주 교육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였는데 요번에 미래교육원이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와 시설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국내 맥주 교육 시설 중에서 거의 최고가 아닐까. 또 연세대학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또 공인된 또 그런 어떤 것들도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또 얻으실 수 있죠.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원 마지막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요번에 15주죠. 항상 15주고 저희 3시간을 해요. 45시간을 하거든요. 뭐 길다면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거의 대학교 3학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비학위 과정입니다. 끝나면 저희가 또 수료식을 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해주는 수료식이 거의 학위 과정 수료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학사모나 이런 걸 쓰고 총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정말 프리미엄 맥주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거의 1급가 아니고 1급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비어도슨트가 파운데이션 2급, 어드밴스드 1급 해서 2급을 받으신 분들이 1급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지난 2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요번에 연세대학교는 바로 1급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15주 45시간 충분히 1급 교육 과정으로 승급을 해도 저희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 날 7시부터 10시 저녁 7시부터 10시 요렇게 진행을 해요. 정말 실망하지 않는 교육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저희 한국맥주문화협회가 한국에 있는 유일한 민간 자격증, 맥주 민간 자격증인 비어도슨트 교육을 1급 과정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2급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들으시면 바로 1급 과정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2급 듣고 1급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급 과정으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비어도슨트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 들으시면 진짜 맥주에 대해서 웬만큼 이제 전문가라고 부르셔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교육 과정이고 강사님도 국내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도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뭐 하승아 이사님, 뭐 김미연 우리 비어소믈리에, 뭐 이명용 이사님, 김정아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뉴타운
있는 조광국 대표님 비롯해서 뭐 조만철 대표님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국내의 최고의 맥주 강사진들을 모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하죠. 맥주 뉴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언더독 곽태풍. 자, 맥주 뉴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맥주 뉴스 뉴스원에서 한풀 꺾인 수제 맥주 시장 성장도 상장도 안개 속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꽤 현실을 잘 짚고 있습니다. 주세법 개정 이후로 2020년이죠. 성장을 했고 특히 4캔만 원이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아주 큰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수제 맥주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CU의 전년 대비 수제 맥주 매출 신장률은 2019년 220%, 2020년 498%, 2021년 255%로 좀 과도하게 성장을 했죠. 과도한 성장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60%에 그쳤다고 하네요. 코로나19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지만 인기가 그리고 그 인기에는 곰표 맥주와 같은 컬래버레이션 맥주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100여 종이 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의 분석이죠. 저의 분석이죠.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제 맥주의 종류가 40여 종에 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여 종이 40개의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편의점 맥주가 가능한 몇 개의 소수 대중 수제 맥주 업체들의 맥주인 거죠. 지금 뭐 면허가 180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편의점에 들어간 맥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맥주들이 상장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죠. 투자도 많이 받았고요. 그 핑계로. 문제는 뭐냐? 물가 연동제로 인해 더 이상 4캔만 원 가격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주세가 물가에 따라서 연동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올해 지금 물가가 5.1%라고 하는데 작년이. 그럼 주세도 아마 그 정도 오를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거죠. 5.1%가 오른다는 것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의 세금이 오르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4캔만 원이나 아니면 4캔 11,000원을 고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5%의 세금이 올랐는데 만약에 그대로 판매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수익이 5%가 까지는 거니까 크죠. 제조업에서 5%면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또 다른 수제 맥주 관계자는 원부자재 상승까지 올라가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다. 당연하죠. 지금 뭐 재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뭐 캔 가격, 여러 가지 홉, 몰트 장난 아닙니다. 홉 가격 다시 올랐다고 지금 연락이 왔고요. 몰트 가격도 30%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투자 유치에 나섰던 수제 맥주도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2년 전 예비 유니콘으로 수제 맥주 최초의 IPO에 성공했던 제주 맥주는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장난 아닙니다. 2021년 매출이 288억 원, 영업 손실 73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3분기 누적 매출이 192억 원. 3분기 누적 매출이 192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졌죠. 영업 손실이 71억 원. 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 손실은 지지난해 2021년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재무제표를 볼 수 있거든요. 다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예상 실적들이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보다 못할 텐데 영업 손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억 원 얘기도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제가 오늘 아침 보고 왔는데 127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3,000원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50원, 127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회사의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이하.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니콘 상장의 조건이 뭐냐면 5년 안에 이익을 못 내면 상장 폐지예요. 이거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장을 준비했었던 카보르, 세븐브로이, 어메이징 같은 곳은 어떠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곰표맥주 열풍의 제조사 세븐브로이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지만 감사 의견 받았죠. 기초재고 자산 파악이 어렵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기초재고 자산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정 의견 받은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기초재산 자산이 파악이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이 정도 매출되고 제조업인 회사가. 그런데 한정 의견 받아서 아마 상장 못할 것 같고요. 곰표 맥주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한 해 동안에 뭐 500%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훅 떨어졌을 겁니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익을 내는 게 기업 가치적으로 훨씬 더 낫죠. 갑자기 수백 프로 성장했다가 수백 프로 성장한 걸 까먹으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고 카브루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카브루 청담 그 브루펍에 있는 장비는 지금 내놨다고 하죠. 그리고 어메이징도 역시 힘들 것 같다고 IPO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죠. 지금 IPO 하기는 기회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버텨야겠죠. 더 이상 지금 이쪽에 수제 맥주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정말 몇몇 특별한 그 미래 유망 투자 업을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에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텨야죠. 버텨서 나중에 버티고 난 후에 실적을 갖고서는 IPO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주맥주 IPO 될 때부터 2년 전부터 얘기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다. 그리고 제주맥주가 상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되면은 다른 맥주 회사들은 정말 상장 꿈도 못 꾼다. 제주 맥주가 잘못되면 더 이상 이 크래프트 비어 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꾸준히 해왔거든요. 상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미래는 지금 암울합니다. 아마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특히 대중 수제 맥주 쪽으로는 자금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브루펍 같은 경우가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예상을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되는 곳은 어느 정도 먹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올해부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독립맥주공장 저도 지금 대표를 맡고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되나,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고요. 자, 음악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맥주 비어 딕셔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은 좀 간단히 맥주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군요. 세 번째 노래는 내부순환로 서사무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비어 딕셔너리, 우리 전에 했던 건 맥주의 모든 것이고요. 이건 맥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리처드 크로스데일이라는 분이 썼고요. 윤한샘, 이명용, 이동석이 옮겼습니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쭉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상식 수준의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리처드 크로스데일만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맥주 잡지 퍼먼트 매거진 편집장이자 저널리스트 상을 수상하기도 한 맥주 전문가. 대단해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주에 대한 책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블로그 같은 것도 굉장히 맥주 전문 이 기자들이나
혹은 저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이 더 많고요. 오래되어 왔고 아마 독일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희 독일어를 몰라서 못 찾고 있는 거지. 영국 맥주 저자 협회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며 최고의 맥주와 브루어리를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맥주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과 문화를 탐닉 중이다. 겁나 부러운 직업이네요. 아,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2, 3년만 더 있다가 요렇게 살고 싶습니다. 돌아다니고 책도 좀 쓰고 이렇게 방송도 좀 하고. 방송이 뭐 TV에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TV에 나가서 얼굴 팔리는 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나 혹은 팟캐스트,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보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뭐 글이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싶은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꿈이고, 겁나 부러운 직업이네요. 현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거주 중으로 근처 펍이나 위스키바에서 맥주에 대해 통하는이라고 해놨네. 열변을 토하는 그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직업적으로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글 쓰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부럽고요. 저도 글은 매주 쓰고 있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기고를 하고 맥주 글 한 편당 뭐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ABV, 알코올 바이 볼륨이란 뜻이죠. ABV는 알코올 바이 볼륨의 약자로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단위이다. ABV는 용매 속에 존재하는 순수한 에탄올의 양을 의미하며 퍼센트로 표기한다.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정확히 같은 알코올 도수 세기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으로 알코올 프루프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알코올 프루프는 ABV를 단순히 2배 한 것이다. 예를 들어 42% ABV는 미국에서 84% 표기한다. 또 이 프루프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증류주, 버번 위스키를 알코올 도수를 표기할 때 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은 AV, 알코올 바이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한 알코올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리리터를 쓰죠. 부피, 볼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바이 웨이트에서 ABW를 쓰는데 거의 쓰지 않죠. 미국에서만 씁니다. 전 세계 거의 쓰지 않는 거고 미국에서도 거의 요즘은 ABV를 쓰죠. 그럼 중량과 볼륨이 다르냐? 다르죠. 중량은 질량이고 볼륨은 부피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똑같습니다. 물은 4도씨에서 부피와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1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지만 알코올은 아니에요. 알코올은 질량 기준으로 하면 0.8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의 비중은 0.8입니다. 그래서 볼륨으로 했을 때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0.8을 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 ABV는 0.8을 곱하면 8% ABW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물리적인 게 필요하죠. 뭐 질량과 볼륨에 대한 뭐 정의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비중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ABW를 쓰냐 미국에서? 알코올 도수를 더 낮게 보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조삼모사고. 그래서 ABV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알코올 도수를 표시하지만 볼륨 기준이다. 밀리리터나 리터 이런 볼륨 기준으로 부피 기준으로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탈알데하이드, 뭐 아세탈알데하이드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읽어볼까요? 익은 과일이나 맥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화학 물질로 청사과를 연상케 하는 시큼한 시더, 사과 발효주죠. 와 같은 향이다. 네, 이거 청사과의 향입니다. 맥주에서는 이취로 간주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 발효 중 당이 알코올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에서 효모에 의해 발생되며 발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도한 아세탈알데하이드가 맥주에 남게 된다. 그래서 아세탈알데하이드는 발효의 중간 과정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충분히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향이 느껴지는 맥주는 기본적으로 발효가 덜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치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요. 예전에 국내 맥주에서 꽤 있었는데 크래프트 맥주에서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치 교육할 때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부터 먼저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지 않아요. 요즘은 맥주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거의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홈브링 맥주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발효가 끝난 후 우연히 산소에 노출된 맥주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기도 한다. 만약 맥주가 박테리아에 오염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매우 강한 식초와 같은 향을 내는 초산으로 전환되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맥주의 발효 중간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분해가 됐었을 때 알코올을 분해했었을 때 나오는 알코올 분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잖아요. 알코올을 먹으면 몸에서 산화환원 효소가 알코올 산화환원 효소가 나와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다음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해요. 근데 이게 숙취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또 분해하는 산화환원 효소가 또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숙취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몸에 많이 없어서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술이 금방 안 깨는 겁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요인이고요. 요게 분해가 되면 뭘로 되느냐? 요게 초산으로 돼요. 초산. 우리 알고 있죠. 초산. 초산이 뭐예요? 식초. 뒤에 나오는 아스테바토가 만들어내는 식초. 요게 이제 초산으로 변하고 요 초산이 우리의 에너지, 몸에서 에너지를 쓰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칼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것만 먹으면 우리는 몸은 망가지죠. 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이 칼로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초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칼로리로 써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만 먹고도 일단 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엔 죽죠. 왜냐하면 알코올은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된다? 술살이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알코올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살이 찌냐고요? 안주를 많이 먹으니까. 물론 맥주에는 남아있는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들이 나중에 많이 먹으면 뭐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죠. 알코올에 있는 당이 지방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 대부분에서 술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뭐 술 때문에 찌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안주 때문에 찌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효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숙취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막걸리 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숙취가 심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역치가 있어요. 역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든 맥주든 뭘 먹었을 때 이 청사과 향이 딱 느껴지면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역치를 갖고 있는 분자들은 우리 코에서 벌써 향이 느껴질 정도면은 이미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걸리든 맥주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렇게 탁 느껴질 정도의 술이 있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일단. 그럼 막걸리를 많이 먹으면 왜 수치가 심하냐? 많이 먹어서 그래. 많이 드셔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몸에 알코올이 많이 축적돼서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되면서 숙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든 막걸리든 소주든 위스키든 많이 먹으면 숙취가 발생을 합니다. 막걸리가 숙취가 심하다?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막걸리 속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숙취가 심하다 느껴진다? 그거는 좀 각자 과학인 게 왜냐면 그 정도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막걸리 있을 거면은 우리가 이미 청사과향을 강하게 느껴서 그걸 안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걸리에서 청사과향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당연하죠. 역치가 이렇게 낮은데 그렇게 코에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막걸리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뭐 상식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이렇게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맥주 리뷰를 몇 개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제가 맥주를 좀 많이 마셨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 내용들은 그 트릴리움 런치비어하고 제가 트릴리움 맥주를 나온 거 다 마셔봤거든요. 트릴리움 런치비어, 그 다음에 트레일사이드, 하나가 또 뭐였더라? 비쌀 알코올 도수 10도인가 이렇게 되는 거 또 있습니다. 이 트릴리움 맥주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 맥주들이고요. 예전에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트릴리움의 NEIPA들, 헤이즈 IPA들은 정말 누구든지 꼭 마셔보고 싶은 맥주였죠. 근데 제가 느낀 느낌은 특히 런치비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이한 일종의 헤이지 뭐 IPA는 아니고 페일에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패션 프루트 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설퍼릭하죠. 요거는 아마 황산염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때문에 느껴지는데 이 정도의 설퍼릭은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퍼릭의 패션 프루트 향하고 은근히 또 잘 맞기 때문에 은근히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쓴맛도 굉장히 낮고요. IBU 제가 봤을 때는 20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맛도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를 갖고 있고 뭐 드라이하고 크리스피하고 마시기 굉장히 편한데 요 맥주 가격이 25,000원에 육박해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두 번은 사서 드시기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비슷한 맥주들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국내 맥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 맥주들도 이 맥주보다 훨씬 싼 비슷한 맥주들, 뭐 대슈츠나 아니면은 뭐 스톤 같은 맥주들, 그죠?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 맥주도 비싼 맥주들이 막 떠오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이 맥주가 뭐 명품 맥주다라고 생각되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트릴리움의 또 트레일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헤이즈 IPA인데 역시 패션 프루트 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향들, 건망고 같은 향들이 중간에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오고 쓴맛은 낮습니다. 예, 헤이즈 IPA 혹은 뉴잉글랜드 IPA, NIPA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맛도 좀 낮고 신맛 살짝 있지만 뭐 괜찮고요. 미디움 바디에 드라이 크리스피하죠. 뉴잉글랜드 IPA의 아주 정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격이 이것도 25,000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이제 맥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스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밖에 다른 미국 브랜드들도 뭐 막 떠올리는 썰리나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브랜드들 막 떠오르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분들, 그동안 트릴리움 너무 먹고 싶었어,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번 드시면서 이것에 대한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맥주들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마셨던 맥주가 아벤투누스 탭6였어요. 바이젠복의 시초죠. 원조 맥주고 이 맥주는 솔직히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몇몇 맥주들을 이렇게 지나서 먹는 걸 좀 좋아하는데 요 아벤투누스는 더 이상 병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좀 깠습니다. 근데 역시 좋더라고요. 아벤투누스도 그렇고 탭6, 탭5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맥주보다 병맥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병맥주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발효 혹은 숙성된 향들이 들어온 것 같고, 생맥주 같은 경우는 탄산의 정도나 혹은 숙성 보관을 잘못하면 확실히 향미가 굉장히 쉽게 꺾이거든요. 그런데 병맥주는 보관만 좀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향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더 숙성해서 오는 조금 새로운 어떤 향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벤투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관을 좀 잘해서 그런지 계속 그 특유의 모습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뭐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그리고 약간 건자두 같은 향이 있고 뒤에 이제 정향이 쓱 올라오죠.
뭐 그런 모습들 좋았고 바디감이 굉장히 무겁고 단맛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나 혹은 연말에 마시기 정말 좋은 맥주지만 안타깝게도 병이 당분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탭5는 들어왔더라고요, 병으로. 탭5는 병이 들어와서도 지금 구매를 해서 또 조만간 먹어볼 생각인데 어쨌든 탭6 같이 훌륭한 맥주들이 좀 병으로 들어와서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맥주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요 맥주 만약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저는 한 박스로 사서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신 맥주들이 이제 연말에 요거를 다 마셔봤어요. 크레머리 발리와인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배럴 시리즈들 럼배럴 숙성, 버번배럴 숙성, 와인배럴 숙성. 요 맥주는 근데 요 크레머리 요게 발리와인이거든요. 크레머리 발리와인 배럴 숙성 시리즈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산미가 너무 강해요. 산미가 너무 강하고요. 발리와인 자체가 산미가 강한 맥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발리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발리와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몰티함이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알코올 도수도 뭐 높긴 하죠. 높고 그다음에 약간 프루티한 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크레머리 발리와인 그 배럴 숙성 시리즈들은 산미가 너무 강합니다. 산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 맥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갈릴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번이나 럼배럴, 와인배럴 숙성 맥주의 기준으로 따르면 이 맥주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은 맥주예요.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4병 양이 많지도 않거든요. 330ml의 4병에 얼마 주고 샀더라? 6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11도들이 넘기 때문에 제가 좀 숙성을 시켜서 마시려고 했는데 예전에 와인배럴 시리즈를 와인배럴 숙성을 하나 깠는데 신맛이 너무 강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좀 강하다. 그래서 요 맥주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이 맥주가 실수인지 진짜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요. 제 알쓸맥잡 더 재밌게 방송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